엄마, 저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딸에게서 온 이 한 통의 메시지가 제 70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딸의 남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준호. 15년 전 제가 존스 홉킨스에서 가르쳤던 그 조용한 한국인 의대생.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필기하던 그 학생이 지금 제 사위라고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30년간 한국을 연구한 아시아사 전문 교수였지만 정작 제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자까지 이미 태어났다는 거였어요. 3개월 동안 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국 명문대 교수인 제가, 평생 문화 다양성을 가르쳤던 제가 막상 내일이 되니까 이렇게 편견 덩어리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 직접 가서 본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결국 펑펑 울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믿기 힘든 실화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캐서린 브룩스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30년간 아시아사를 가르쳤죠. 은퇴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한국과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저는 늘 책과 논문 속에서 한국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사 관련 책도 여러 권 출간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외동딸 리사가 보낸 메일이었죠. 리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인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똑똑하고 독립적인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고 약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것도 당연해 보였죠. 그 메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리사가 한국에 간 건 1년 전 국제인권 프로젝트 때문이었거든요. 유엔 산하기관에서 아시아 지역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었죠. 6개월 정도 머물 예정이었는데 계속 연장하더니 결국 1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준호.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제가 존스 홉킨스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가족관이라는 교양 수업을 가르칠 때였어요. 의대생들도 몇 명 수강했는데 그 중에 정말 조용하고 성실한 한국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하던 아이. 질문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정말 진지했던 학생. 과제도 남들보다 훨씬 성의 있게 써서 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적응 과정에 대한 리포트가 인상적이었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설마 그 학생이 지금 내 사위라고요? 아시아 문화 전문가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제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죠.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사회 변화, 가족 제도의 변천사, 혼례 문화까지 모든 걸 연구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제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책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더군요. 머릿속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가족 일이 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리사가 한국에서 결혼했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1년 만에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고?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캐서린, 당신이 평생 가르친 게 바로 문화관 이해 아니었나요? 그리고 사랑에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왜 한국에 묻히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손자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니 미국 할머니와는 점점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차가운 답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 줄뿐이었죠. 그 후로 몇 달 동안 저와 리사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모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거죠.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캐서린, 리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한국을 연구했는데 한국 남자들이 어떤지 모를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일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학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3개월 후 리사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사진과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클릭해보니까 정말 똘망똘망한 눈이 아기가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웃으면서 그랜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은 손으로 손바닥을 흔들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자라고요?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어요. 아이가 기어다니는 모습, 리사가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 준호가 아기를 업고 집안을 걸어다니는 모습까지. 그 다음 사진들을 보니까 리사와 준호가 나란히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세 식구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리사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한번 가보자. 적어도 손자는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도 직접 확인해보자. 그때서야 제 자존심보다 할머니로서의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밤마다 손자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자만큼은 죄가 없잖아요. 그 작은 아이가 할머니 없이 자라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몇 주 후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전문적이었고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까 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본 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뭔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아기. 바로 제 손자 지훈이었어요. 엄마. 리사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아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더 놀랐습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넓고 잘 정비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빌딩들도 정말 현대적이었고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리사가 택시기사와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복잡한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하더군요. 리사, 한국어를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된 거야? 물었더니 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1년 동안 살면서 배웠어요. 준호가 많이 도와줬고 시댁에서도 정말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어요. 제 머릿속엔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그 한국이 맞나요? 제가 논문에서 읽었던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였는데 눈앞의 한국은 정말 역동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패션이나 행동 양식을 보니까 미국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되어 보이기도 했고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엄마, 처음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도와줬어요. 리사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날 리사가 북촌의 전통 한식당을 예약해놨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인테리어도 정말 우아했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일어서서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바로 이준호였어요. 15년 전 그 조용한 의대생, 지금은 제 사위가 된 남자 말이에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그리고 여전히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답게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어색했지만 준호의 태도가 너무 정중해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리사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자상했어요. 의자를 빼드리고 물을 따라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당신의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특히 문화 간 이해와 가족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의료진으로서 다문화 가정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내용을 그렇게 깊이 받아들였다니요.
준호는 현재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 수업에서 배운 거였어요. 의사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특히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어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준호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가르친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제 딸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리사를 바라보는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준호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어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사돈어른, 아이들이 제대로 된 혼례식을 못 올렸다고 하니 저희가 작은 혼례식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한국 전통 혼례도 경험해보시고 우리 가족이 됐다는 의미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며느리의 외국인 부모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주시다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가족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촌 한옥에서 치러진 혼례식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리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간 치마 저고리가 딸에게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리사도 처음엔 한복 입는 게 어색하다고 했는데 막상 입고 보니까 정말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전통 혼례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큰절을 올리는 모습, 합글레를 나누는 모습, 모든 게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의미 깊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함께 큰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제가 연구만 했던 한국 문화를 제 딸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리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결혼 소식을 알려드려서. 엄마가 화내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리사. 내가 너무 오래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만 봤구나.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건데. 전통 혼례 의식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롭게 느꼈어요. 책에서만 읽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혼례식이 끝난 후 준호의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돈님,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리사가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다음날 리사가 자신의 직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리사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서울 중심가의 한 현대적인 빌딩에 도착했는데 로비부터 정말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 리사의 사무실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부 산하 다문화 인권 자문위원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리사는 외국인 가족들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언어 때문에, 법률 지식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리사의 설명을 들으니까 딸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 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리사 씨는 이주 여성들과 이주 아동들에게는 희망 같은 존재예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법적 문제는 더욱 복잡하니까요. 리사 씨가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리사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의 이혼 문제를 상담해주고 필리핀에서 온 아동의 교육권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 바쁘게 일하더군요. 하지만 모든 상담자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어디에 있든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또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한강대교의 조명, 모든 게 환상적이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이야기, 리사가 도와준 가족들의 감동적인 소식들, 그리고 지훈이의 성장 과정까지.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내 아들이다. 정말 고마워. 리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리사와 지훈이 그리고 교수님 가족까지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리사도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제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제 삶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문화나 국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거였어요. 마지막 밤, 준호의 부모님 댁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돈어른께서 손수 끓여주신 대추차를 마시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사돈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님,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마음만은 하나인 것 같아요. 둘 다 착하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준호와 리사를 보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둘 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어 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리사가 우리 가족에 와서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2주 동안 정말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제 새로운 가족들까지. 리사가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처음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직접 와서 보시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도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어요. 지훈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그리워할 거예요. 지금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매일 리사 가족과 화상통화를 해요. 시차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손자 얼굴을 보는 재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손자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첫걸음을 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동료 교수들에게도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사위는 존스 홉킨스 출신 의사고 딸은 한국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30년 동안 책으로만 만났던 한국이 이제는 제 가족이 사는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손자가 자라는 터전이고 제 딸이 꿈을 이루는 곳이며 제 사위가 환자들을 돌보는 땅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저희가 다시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준호가 김장하는 법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훈이의 첫 생일도 한국에서 맞을 예정이에요. 한국식 돌잔치도 경험해 보고 싶어요. 리사가 한복 입은 지훈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 왕자님 같더라고요.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캐서린, 딸이 그렇게 멀리 있어서 외롭지 않아?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가족을 통해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리사가 정말 행복해해요. 화상통화할 때마다 밝은 표정이에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의 리사는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여요. 그게 엄마로서 가장 큰 기쁨이죠.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손자와 대화하고 싶거든요. 아직 발음이 어렵지만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한국어 잘해요 라고 칭찬해 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진짜 중요한 건 국적이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평생 한국을 연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책 속의 한국만 알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훌륭한 사위를 얻었고, 사랑스러운 손자를 얻었고, 새로운 가족들과 새로운 문화까지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70세가 다 되어서 깨달았네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